50년 혹은 60년 전에만 해도 우리는 인간의 일생을 두 단계로 나눠봤습니다. 30까지는 여러 면에서 교육을 받는 기간이고 30이 되면 직장 생활을 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회갑이 되고 60이 넘으면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 그래서 가정으로 돌아가고 또 좀 일찍 세상을 떠나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달라져서 미국 같은 선진 국가에서는 인생은 60부터다. 그런 얘기가 일반화됐고요. 일본에서는 한 50년 전부터 60이 되면 제2의 인생이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문제 삼았습니다. 그 일본 사람들이 우리하고 가깝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60쯤 되면 아들, 딸들은 다 독립합니다. 또 우리 남자들도 직장 생활을 떠나게 되면 사회인으로 한번 다시 태어납니다. 그때 다시 태어나서 잘 노력하고 그 사회에 참여하게 되면 제 인생은 그때부터 시작하는데 70, 80 잘 되면 90까지는 연장할 수 있다.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얘기를 쭉 종합해 보면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 가운데 하나는 꼭 해야 하는데 그 첫째는 절대로 놀지 말아라. 무슨 일이든지 해라. 수입이 있다 없다 하는 생각은 하지 말고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하는 것이 사회 참여다. 그런 판단이고 두 번째는 공부를 하라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공부를 하던 사람은 계속하고 안 하던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볼 필요는 없으니까 뭐든지 공부를 해라 그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과거에 하지 못했던 취미 활동을 해서 60 이후의 인생을 보람있게 살아야 한다. 그것이 이제 일본 사람들이 얻은 일반적인 결론이라고 할까요?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여행을 하시다가 이제 일본에 가보는데요. 가서 이렇게 쭉 다녀보면 우리하고는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도시에 가든지 농촌에 가든지 노는 노인들을 보지 못합니다. 대부분 일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대학까지 나온 사람들도 그 나이가 되면 노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은 인생의 하나의 큰 손실이 됩니다. 인생의 3분의 1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요새 우리도 이 취미 활동을 해서 여생을 보내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한 열흘 전인가 싶습니다만은 내 고등학교 때 제자가 서예 전시회를 하는데 좀 와달라고 그래서 갔습니다. 그때서 내가 오래간만에 만났습니다. 만나서 옛날 제자니까 가만히 몇 살이지? 그랬더니 저 90입니다. 그래요. 언제 그렇게 늙었어? 그랬더니 저도 모르고 90이 됐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 사회에서 좀 드물지만은 90이 된 제자가 전시회를 하고 100살이 된 의사가 왔다 하니까 신문사에서도 이제 좀 취재하고 그랬는데요. 다른 제자보다는 그 90이 된 제자가 훨씬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90 될 때까지 내 인생을 내가 즐길 수 있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곧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만은 인생을 세 단계를 봅니다. 교육까지는 30까지는 이제 교육기관이고요. 60까지는 직장을 가지고 일하게 되고 60이 넘게 되면
한 사회인으로 다시 출발해야 하고 사회 속에 나라고 하는 것을 찾아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사과나무 같은 것을 키워보게 되면 제일 소중한 때는 열매 맺는 때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무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 일본 사람들이 생각하는 제 인생은 60이 넘게 되면 사회 열매를 맺어서 제공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더 소중히 생각해야 한다. 그런 아주 사회 변화에 대한 적응성입니다. 저 자신도 좀 그렇게 경험해 봤습니다. 다들 60이 되고 65세 정년퇴직하면 가정으로 돌아간다 하는데 제가 65세를 맞이하고 보니까 지금 한창 좋은 강의를 할 수 있고 학문이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찾아보고 싶은 열정이 그때 생겼는데 지금 끝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65세부터 다시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쭉 회고해 보니까 제일 보람있고 생산적인 나이는 60에서 75, 6세까지입니다. 그 나이가 내 인생에서 제일 소중한 나이였다 하는 생각인데 내 생각만 아니고요. 내 친구인 안병욱 교수, 김태길 교수 다 우리 동갑이고 그런데 그 친구들도 다들 그래 60부터 75세까지가 계란의 노른자에 해당하는 것 같은 황금기였다. 그런 공감을 해봤습니다. 우리 연세대학교 철학과의 정석회 교수님이 제 선배 되십니다. 그분이 92세인가 3세쯤 됐을 때입니다. 제가 모시고 좀 멀리 길 가게 자동차로 이제 가게 됐는데 심심하시니까 한참 가시다가 나를 보시더니 가만히 김 교수가 연세가 어떻게 됐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76세입니다.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계세요. 그랬더니 혼자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좋은 나이 옳습니다. 그래요. 좋은 나이입니다. 90이 돼서 생각해 보니까 75, 6세, 80까지가 얼마나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 나이가 가장 인생에서 보람 있는 나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좀 이제 제3의 인생도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서 멀리 봐야 합니다. 짧게 보지 말고 해갑쯤 되게 되면 내 인생이 끝난다고 보지 말고요. 90까지 내 인생을 어떻게 연장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 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여러분 이렇게 대하고 보니까 지금은 이제 30이 넘어서 65, 6세까지 일하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그 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하고 일에 대해서 생각 없이 일하고 월급 받고 사는 사람하고는 인생이 달라집니다. 무엇을 위해서 왜 일하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일하는 사람하고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일하는 사람은 80쯤 되게 되면 인생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제가 경험해 보니까 한 서너 가지 단계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직장 생활을 시작한 것이 30대 중반에 연세대학교 교수로 갔을 때입니다. 그때는 교수 생활을 하게 되면 기초 생활은 해결되던 때입니다. 먹고 사는 걱정은 없고요. 자녀교육은 마음 놓고 좀 할 수 있고 그건 해결되던 때인데 저는 불행하게 그게 좀 어려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 누구보다도 가난하게 출발했습니다. 왜냐하면 38선을 넘어올 때 완전히 빈손으로 왔고요. 와서 한 6, 7년 동안 겨우 생활 기반을 닦았는데 6.25 전쟁 때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에 내가 교감으로 있을 때는 사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집 걱정은 안 했는데 연세대학교를 가게 되니까 그만 집을 내놔야 했습니다. 그래 지금도
집 없이 사는 그 서러움과 고통이 어떻다 하는 걸 그때 좀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때는 우리가 아들, 딸 가리지 말고 둘 만나서 잘 키우자 하는 그 사화 제안을 할까요? 인구 정책이 있었는데요. 둘만 키우자고 하는데 미안합니다만 저는 애들을 6을 키웠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전쟁 이후에 고향에서 동생 셋이 내려오고요. 또 어머님도 오셨습니다. 근데 동생이 다 고등학교, 대학 갈 나이입니다. 나 혼자 연세대학교에서 월급을 받아가지고 10명 이상이 살아야 하니까 집도 없이 어느 정도 고생했으리라 하는 걸 아마 짐작하실 겁니다. 그때 몇 해 동안은 왜 일하는가? 돈 때문에 일합니다. 무엇이 목적인가? 수입이 목적입니다. 돈과 수입을 위해서 몇 해 동안 무척 일했습니다. 또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교수들이 올리는 두 수입은 다른 대학의 시간 강사로 가는 건데요. 여러 대학의 시간 강사로 가고 건강을 해칠 정도로 고생했습니다. 근데 한 대학에서 저에게 그 좋은 요청이 왔습니다. 다른 대학의 시간 강사는 그만두고 우리 대학만 맡아주게 되면 전임 대우를 해드릴 테니까 우리 대학에 좀 수고해달라. 그래서 고맙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세대학교에서 월급을 받고 그 대학에서 또 전임 대우를 받으니까 이젠 좀 마음 놓고 살게 됐습니다. 공부도 제대로 하고 여유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한 10여 년 동안 이제 쭉 살아서 생활이 안정되니까 돈 때문에 일하는 단계는 넘어선 셈입니다. 그런데 한 번 좀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대구에서 한 내 제자인 고등학교 교감이 찾아왔는데 이번 토요일 오후에 대구의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한 600~700명 모이는데 기념 강연을 내가 하기로 교당회에서 결정을 했으니까 좀 와서 수고해달라 하는 요청입니다. 그런데 토요일 같은 시간에 제가 삼성그룹 사원들한테 강연이 약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삼성그룹에 가면 대우가 좋습니다. 돈을 많이 해줍니다. 그리고 배차해 주니까 고생 안 합니다. 대구에 가게 되면 이제 하루 종일 고생해야 합니다. 또 받는 돈도 한 절반도 채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삼성그룹으로 가라. 한쪽에서는 그래도 대구에 가서 보람 있는 일을 하는 게 좋겠다. 마음에 좀 이제 어느 쪽을 택하는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도 내가 삼성그룹에 선약이 있으니까 제자 보고서 내가 더 좋은 강사님 좀 소개해 주면 어떨까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건 저는 책임은 못 되고요. 저야 빈손으로 돌아가야죠. 그래요. 날 믿고 왔던 제자가 빈손으로 돌아가야죠 하는 얘기 들으니까요. 마음 한쪽 구석에서 또 돈 때문에 또 소중한 일을 놓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삼성그룹에 좀 전화를 걸고서 날 좀 양해해 주시면 내가 대구에 갔다 오겠다고 그래서 허락이 돼서 이제 대구에 갔다 온 겁니다. 저녁 늦게 서울역에 내려서 버스를 타고 집에 오면서 생각해 본 겁니다. 오늘 내가 선택하기를 잘했다. 지금까지는 가난하기 때문에 수입자 돈을 위해서 일했는데 오늘은 무슨 일이 더 소중하냐? 내 인생에서 보람 있는 일이 무엇이냐? 그걸 택했기 때문에 잘했다. 앞으로는 좀 그렇게 살아야겠다. 그래서 제 경험에 의하면 솔직히 일에 대한 가치관이 한 단계 달라진 겁니다. 이제는 수입 때문에 일하는 것보다는 일의 가치를 찾아서 살아야겠다. 그렇게 사는 걸 또 한 10년 살았습니다.
근데 한 10년 살고 보니까 나도 모르던 변화가 생겼습니다. 첫째 변화는 맹고하니 돈을 위해서 일하고 있을 때에는 여러분 더 잘 느끼시겠습니다만 수입과 돈이 끝나면 일도 끝납니다. 무슨 일이든지 그 수입 때문에 일하게 되면 수입과 더불어 일이 끝납니다. 그런데 보람 있는 일, 더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고 찾아가니까 일을 또 만듭니다. 또 새로운 일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의 대가가 있으니까 수입도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위해서 일할 때보다는 보람 있는 일을 찾아서 일하니까 수입이 더 늘는구나 말이죠. 그 변화가 왔습니다. 또 하나는 돈 때문에 일할 때는 일이 참 피곤하고 힘들고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일을 사랑해서 일하게 되니까 일이 그렇게 행복합니다. 보람 있고요. 더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욕도 생기고요. 그래서 일을 사랑하는 사람은 더 행복하다. 그것도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한 10여 년, 한 20년 가까이 살다 보니까 80이 가까워지게 됐습니다. 그때 또 한 단계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나는 그때까지는 100사람이 100가지 일을 하게 되면 일의 목적이 100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내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내 일의 목적이 다 다르니까 100사람의 일의 목적은 100인 줄 알았는데 내가 이렇게 쭉 살고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100사람이 100가지 일을 하는 것 같아도 일의 목적은 꼭 같습니다. 일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 하나는 뭐고 하니 내가 그 일을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좀 더 행복해지고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일의 목적입니다. 근데 그걸 내가 늦게야 깨달았습니다. 정치를 통해서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게 됩니다. 기업가는 그 기업을 통해서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는 사회를 만들고 경제적 혜택을 나누어주기 위해서 기업을 하는 겁니다. 교육자는 교육을 통해서 제자들 키우고 그 제자들과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겁니다. 의사는 환자를 건강하게 해줌으로써 일의 보람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사람이 100가지 일을 하는 것 같아도 일의 목적은 꼭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 개인 생활에도 또 작은 변화가 오게 됐습니다. 그것은 과거에는 돈을 위해서 일하고 얼마 동안은 일이 귀하기 때문에 일했는데 이제는 내가 돈을 쓰더라도 내가 비용을 내더라도 그 내가 가서 해줘야겠다. 왜? 그래야 그 사람들이 행복할 테니까. 그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가 가서 도와줄 수 있을 때 행복하니까 내가 비용을 쓰더라도 그 일 가서 해줘야겠다. 그러니까 오히려 일보다도 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줄 수 있는가 보람을 찾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은 이제 정신적으로 사회에 봉사할 수는 있었지만은 물질적인 경제적인 봉사는 못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돈의 여유가 조금 생기면 나도 가난한 사람들,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물질적, 경제적 혜택도 줄 수 있구나. 그 행복을 느낍니다. 제가 재작년에는 개인적인 말씀입니다만은 어떤 상을 좀 받았습니다. 두 곳에서는 상금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내가 한 4, 5년 벌어야 할 돈이 공짜로 이제 들어온 겁니다. 은행에 넣고서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요. 내가 번 돈이면 내가 가질 수 있고 써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건 내가 번 돈은 아닙니다. 사회가 나한테 맡긴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사회를 환원을 해야겠는데 무슨 방법으로 어떻게 환원했으면 좋을까 그걸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당신네들 시간에 여유도 좀 있고 그러니까
내가 상금 받은 것을 좀 맡아서 사회를 위해서 좀 써달라고, 좀 보람 있게 일해달라고 그랬더니 내 제자들이 요새 좀 수고해주고 있는데요. 나는 훨씬 편해졌습니다. 돈은 몇 끼니까 좋고요. 또 나는 내일 하니까 좋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게 민관이 일의 목적이 모든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그것은 일의 3단계로 올라가지 않는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변화가 오는 거 아니 일에 무슨 일은 중하고 무슨 일은 천하고 거의 없습니다. 일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더 많은 사람이 행복하게 되면 그것이 일의 가치입니다. 좀 이상한 예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교통부 장관을 좋은 사람을 만나서 우리가 행복했다 하는 건 없습니다.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만약에 버스 운전기사가 돼서 하루에 몇천 명에게 미소를 나누고 행복을 나눠줄 수는 있습니다. 그럼 누구 일이 더 보람있는가? 운전기사야 하는 일이 교통부 장관보다 보람있는 일입니다. 또 내가 부한 사람에게서 무슨 물건을 얻어가졌을 때보다도 없지만 내가 가난한 걸 가지고서 누구에게 혜택을 베풀 수 있을 때 누가 더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주는 사람이 더 가치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경제관만 아니고 우리 사회 자체의 경제관이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현대그룹을 창설한 정지용 회장님하고 한번 차를 타고 이제 가게 됐습니다. 가다 그 어른이 나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선생님, 저는요 깊이 생각해 본 건 없습니다. 사업을 해서 여러 곳을 다녀보는데 쭉 다녀보니까 불교를 믿는 사회가 대체로 좀 가난해요. 유교를 믿는 사회가 좀 다 잘 살고요. 기독교 사회가 경제적으로 훨씬 더 잘 살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그래요. 나도 그 얘기를 듣고서 직접 다녀보니까 그걸 느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불교는 정신적 가치를 대단히 소중히 여깁니다. 인간이 정신적으로 깨끗해지고 무력이 사회에 대한 욕심이 없이 사는 걸 생각하니까 자연히 물질적인 경제는 관심이 적어집니다. 그 대신 이제 유교를 믿는 사람들은 더불어 살고 함께 살아야 하니까 함께 살기 위해서 경제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진정한 경제적 가치관을 맹고하니 누구나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노력해서 경제 가치를 창출해라. 그러나 그것은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고 주기 위해서다. 그 주는 사람이 도움을 주기 위해서 경제를 성장시켜라. 그게 기독교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신을 받아들인 사회가 경제적으로 좀 더 잘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62년 봄학기를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한 학기 보냈는데요. 그 대학에서 아주 젊은 대학생들을 위해서 특강 절차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특강으로 와서 한 학기 동안 강의한 분이 라이너트 리버라고 하는 신학자입니다. 목사고 그렇습니다. 그분 강의에 좀 앉아봤는데 그분이 그 젊은 하버드 대학생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미국은 세계에서 제일 부한 나라가 됐다고, 부자 나라가 됐는데 그 선조들과 선배가 만든 재산을 너희들이 물려받는다고. 물려받고서 이건 우리 거니까 우리끼리 행복하게 잘 살자. 그렇게 생각하면 아메리카는 희망이 없다고. 이 물건을 물려받은 재산을 세계 가난한 나라에 다 주라고. 자꾸 주게 되면 그 가난한 나라들이 잘 사는 것만큼 미국은 더 올라간다고. 정신적인 영도력을 가진다고. 그거에 너희들에게 주어진 책임이지 선조들이 된 부를 즐기자고 하면 그건 아메리카 희망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아마 세계 경제에도 하나의 희망이 될 것이고요. 모든 경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또 그것이 도덕과 종교가 가르쳐주는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걸 생각하게 되면요. 우리가 지금 다 일하는 사회에 일하고 있는데 일의 목적과 그 행복이 어디서 오는가 하는 생각은 자연히 좀 느끼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좀 더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90까지는 전부 다 일하고 살게 될 겁니다. 저도 이렇게 따져보는데요. 70이 넘을 때까지는 내가 늙었다 하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습니다. 일하고 생산적이니까 한다요. 80쯤 되니까 남들이 자꾸 늙었다고 그러니까 사실 내가 늙었는가 하고 생각해 보니까 남이 나 늙었다고 그러지 난 늙지 않았어요. 늙은 게 나타나질 않아요 말이죠. 그래서 다시 열심히 또 일했습니다. 90이 되니까 친구들도 다 세상을 떠나고 혼자 남게 되니까 이제 나도 늙었는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도 미안합니다. 솔직한 고백인데 정신적으로 내가 늙었다고 하는 생각은 안 들어요. 몸이 따라오질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몸은 늙어가고 정신은 그대로 있으니까 이 몸이 정신을 자꾸 끌어내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새는 이제 늙는다는 걸 내 정신이 느끼는 게 아니고요. 내 몸이 느낍니다. 미안합니다. 요새도 이제 조선일보에 칼럼 하나 쓰고 동아일보에 또 한 달에 한 번 칼럼을 쓰고 그러는데 그걸 쓰게 되면 이제 우리 사회에 글을 쓰는 사람들하고 내 글하고는 자꾸 이제 비교해 보게 되고요. 내 글이 얼마나 도움을 주고 있는가 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두 신문사에서 다 나한테 하는 전원 민관이 끝낸 말로 끝내시지 말고요. 좀 더 연장해 주세요. 독자가 늘어나니까 좀 더 연장해 주세요.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내가 아직은 안 늙었다 말이죠. 아직은 안 늙었다. 2, 3년 지나면 몸이 말은 안 듣겠지만은 그래도 일은 남아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 여러분이 앞으로는 다 그렇게 살아야 하고 또 그렇게 살 때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좀 하나의 공감대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나이 70쯤 넘게 되면요. 모든 판단을 내릴 때 그 공동체 의식에서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나만이 아니고 더불어 사는데 행복을 주는 사람이 내가 행복해집니다. 저도 가난하게 고생할 때 연세대학교에서 봉급이 올라갔다 보너스가 나왔다 하면 좋아했습니다. 좋은 걸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생각해 보면요. 우리 가난한 학생들이 등록금을 내지 못해서 고생하고 있는데 교수들이 봉급만 올라가서 좋다고 하면 그 교육이 되나? 그건 아닌데 바로 그런 그 공동체 의식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해결밖에 없는데요. 근민관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민족, 국가와 더불어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지 마시고요. 무슨 일 해도 좋습니다. 버스 운전을 해도 좋고요. 교통부 장관이 돼도 좋고요. 학자가 돼도 좋고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지금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 속에서 가치를 찾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에 보람을 느낍니다. 저는 교수 생활을 좀 많이 했습니다마는 대학과 교수 생활에서 내가 얻을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정년퇴직하면 남는 게 없습니다. 자기 인생도 끝납니다. 대학을 위해서 학문을 위해서 많이 봉사한 사람은 대학과 더불어 남습니다. 어느 대학에 학장 지난 분, 어느 대학에 올 교수 더불어 남습니다. 그런데 수는 많지 않지만은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모든 정성을 바친 사람은 세상 떠날 때까지 일합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요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두 친구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김태길 선생님 90까지 사셨는데 세상 떠나기 한 8개월 전까지도 만났을 때 꾸준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사유재산을 더 풀어서 문화사업에 바치고요. 안병옥 선생님 마지막 텔레비전에 나온 거 92세 때입니다. 근데 그때도 병중에 있을 때인데 나라 걱정입니다. 우리 정치가 우리 가치관에 참 나라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떠날 때까지 일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제 그런 정신이 나 혼자로 끝나지 말고 친구들과 더불어 같이 가지고 직장에서 함께 나눠 가지고 모든 우리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대한민국과 더불어 남는다고 하는 걸 가지게 되면 일이 행복하고요. 일을 찾게 되고요. 내 인생을 좀 더 국가 민족과 더불어 열매 맺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꼭 같이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저 내 친구 사이에 이루어졌던 얘기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한 번 안병 선생이 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걸어서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50년 동안 함께 쭉 일하니까 우리끼리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는 걸로 생각하는데 1년 내내 지나도 한두 번도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못 가졌다고, 우리 더 늦기 전에 1년에 두세 번을 만나서 좀 즐거운 시간도 가지자고 그래요. 그러자고. 그 내가 김대길 선생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 1년에 두세 번을 만나서 좀 우정도 나누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김대길 선생이 내 전화를 받더니 그거 한 가지만 생각하고 또 다른 건 모른다. 그런 얘기 하려고 하면 10년 전에 얘기하지, 이제 나 우리 갈 나이가 됐어. 인생을 마무리할 나이가 됐는데, 그래서 이렇게 조용히 열심히 다 마무리하다가 순서가 되는 대로 하나씩 가자. 이제 만나서 우정을 쌓으면 좋을 것 같지? 그렇지 않아. 내가 살아보니까 인생에서 제일 힘든 때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고 남는 사람이 힘들어. 우리 셋이 함께 있다가 누가 마지막 남을래? 그 마지막 남는 사람이라도 생각해보고 얘기하는 얘기야. 그래요. 마치 책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안하다 그만두자 그랬습니다. 그리고서 셋이 열심히 일했는데 아마 김태일선생이 먼저 돌아가시려고 그랬는가 봐요. 먼저 가시고요. 안병 선생님이 건강이 점점 좋지 못하시니까 이제 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김선생, 나 요새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좀 많이 해보는데 김태일 선생님 먼저 가시고 아무래도 김선생이 혼자 남을 것 같아. 그래요? 왜 건강이 좋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건강보다도 그런 내 예감이 그래. 그래서 좀 얘기하고 싶어서 전화 걸어서 그래요. 우리 어머님이 세상 떠났을 때 나한테 하는 유언하는 분위기가 똑같아요. 저 안서희 50년 동안 함께 일해왔는데 먼저 가게 되니까 나한테 유언을 하는구나 말이죠. 뭐 얘기 내야 뭐 똑같죠. 언제나 혼자 남게 해서 미안해. 혼자 남더라도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 얘기죠. 그리고 김선생은 우리보다 정신력이 강하니까 우리가 남겨놓은 다 좀 마무리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 유언입니다. 그리고 한 선생도 또 가셨어요. 근데 한 선생님 병중에 계실 때입니다. 내가 충청북도 영동에 강연을 갔어요. 강연을 다 끝내고 옆에 휴게실에서 이제 조불명에 앉아서 눈이 감고 이렇게 좀 쉬고 있는데요. 누가 노크라대요. 들어오세요. 그랬더니 70대 후반쯤 되는 지방이지겠죠. 들어오더니 선생님 피곤하실 텐데요. 우리들이 60년대, 70년대 살 때는 정말 사는 게 힘들었습니다. 그때 두 분 선생님이 책도 써주시고 강연도 해주시고 방송도 해주시고 두 분 선생님 말씀을 가지고 오늘까지 쭉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분 얘기인데 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 불쌍하고 가엾으니까 두 분 선생님을 보내주셨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인사하고서 나가려고 하다가 마지막 얘기가 안병 선생님 뵙게 되면요, 고맙다는 인사 좀 꼭 전해주세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안 선생한테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안 선생님 또 먼저 세상을 떠나고 지금 저 혼자 남고 그랬는데요. 어디 가든지 전부 나한테 와서 안 선생님한테 고마웠다고, 김태일 선생 정말 고마웠다고 다 내가 인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결론은 간단합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한 일은 이 다음에 남는 게 없습니다. 뭐 돈도 벌어봤다, 뭐 명예도 얻었다 하지만요, 내가 나를 위해서 한 일은 남는 게 없습니다.
더불어 하는 행복합니다. 같은 직장에서 같은 우정을 가지고 함께 일하는 것, 더불어 사는 것 행복합니다. 그 대신 민족과 국가를 걱정하는 마음은 남습니다. 마지막 남는 그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마음이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러나 역사는 그 마음을 쌓아줍니다. 남겨줍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살았고 우리가 그렇게 살고 그 마음을 우리 후손들에게 밀려주어서 대한민국이 번영스럽고 영광스러운 나라가 되는 겁니다. 좀 긴 시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쯤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좀 더 보람있고 같은 노력을 하면서도 행복과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겠고 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함께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축하하는 뜻인데 받아들이시면 이것이 아마 제일 축하의 말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뜻깊은 말씀을 해주신 김영석 교수님께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시라고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100세 시대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의 마음가짐을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